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18일 수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다른 건 일단 몰라도 소통, 국민과의 소통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일문일답 간략하게 주고받는 그런 것도 있었고 현장 속으로 민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도 계속 행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차 안에서 광주로 가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주로 현안과 관련된 일이고 좀 궁금증을 자아냈던 이런 일에 대한 진실, 사실, 팩트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전국과 관련한 이야기도 대통령 나름의 구상 같은 것, 생각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5.18 행사가 있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비서진, 그리고 장관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 대상이었는데 불가피한 약속 있는 사람을 빼고 99명, 국회의원이 99명, 그리고 장관, 비서진에서 100명 이상이 오늘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갔다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특별열차는 6개 칸으로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1호 칸은 대통령이 타고 3호 칸은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 그리고 4호 칸은 대통령의 참모와 국무위원, 장관들이 앉았고 5호 칸, 6호 칸은 국회의원들이 이 선수별로 나눠서 앉았다. 그러니 좀 다선 의원들은 앞쪽에 앉고 뭐 초선은 뒤쪽에 앉고 그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칸 중에서 2호 칸은 두 번째 칸은 식당 칸입니다. 식당 칸이었는데 오늘 이 식당 칸에서 아침에 7시 50분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아침 조찬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한식 백반 도시락 그리고 샌드위치를 조찬을 했는데 이 식당 칸에 뭐 전부 다 들어올 수는 없겠죠. 국회의원들 99명이 탔으니. 그래서 7명이 같이 앉아서 조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7명은 대선 때 호남에서 주로 덕표 활동을 했던 호남 동행, 거기서 활동했던 7명과 조찬을 했는데 이 조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직설 토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몇 가지 풀리는 그런 사안도 있었고 전국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광주를 가는 길이니까는 당연히 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겠죠. 기억하시다시피 그 대선 때 그때 윤석열 예비 후보가 그때 경선 예비 후보였죠.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을 해서 곤혹을 치렀죠. 그리고 대선 후보 때 광주를 방문했다가 5.18 묘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되고 이 많은 인원들을 같이 진짜 여건에 총 출동을 한 거죠. 그렇게 광주로 가시니 광주에서도 많이 환영을 받고 5.18 그러니까 민주문을 지나서 5.18 묘역을 그 도보로 입장을 하는, 자, 그렇게 좀 그때와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때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그것은 정말 오해다. 내가 정치 잘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주를 폄하했다. 5.18 때문에 그것은 정말 오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윤석열 예비 후보의 코멘트는 이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인사 문제를 이야기한 거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정치는 잘했다. 이것만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분명히 전제로 군사 쿠데타와 5.18을 뺀다고 했죠. 5.18은 잘못한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런 건 없이 거두절미하고 전두환이 정치를 잘했다고 광주에서 그런 게 먹혔던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는 좀 진정성이 확인이 돼서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역대 보수정당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는 했습니다. 자, 그 정말 오해다.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
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이례적으로 이 야당 의석, 민주당 의석까지 다 돌면서 악수를 일일이 다 했죠. 자, 그것에 대해서 참석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과거에 대통령들이 그렇게 안 한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본인이 이 야당 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모처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났으면은 쭉 돌면서 인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또 보였다고 합니다. 가장 이 관심이 갔던 것이 제가 유튜브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용석 지금 무소속으로 경기도 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와의 일종의 뭐 진실 공방이랄까 그런 것이 지금 논란이 돼 있었죠. 강용석 후보가 한국경제 언론 인터뷰에서 13일자에 지난주에 윤석열 그때는 당선인입니다. 통화한 시점은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김동연과 싸워야지 왜 김은혜를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어났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선거에 개입한 게 되니까 당선이신 분이라도 민주당이 바로 이 고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를 고발을 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몰아붙이는 그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용석 후보는 계속 마치 전화는 있었던 것처럼 전화가 왔다가 공식 입장이다. 그리고 향후 추가 코멘트나 대응은 않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이것이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되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근데 전화는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이 오늘 열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최근에 전혀 강용석 의원과 통화한 적 없다. 그리고 강용석 후보가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는 하지만 교분이 없었다. 강용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전화를 하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교분이 없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특별하게 연락하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최근에 전혀 통화한 적도 없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강용석 후보가 출마한 줄도 몰랐다. 이 논란이 되고 나서 출마한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강용석 후보는 왜 출마를 해서 김동연을 공격을 해야지 김은혜를 공격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없던 이야기를 통화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할 리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난 출마한 줄도 몰랐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니 강용석 후보가 그 이후에 좀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죠.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용석 더 이상 진실 공방을 벌이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한 상황이라 거기 휘말리고 싶지 않다. 또 통화 여부에 대해서 사실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든 내 입장은 더 이상 사실관계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지금 국회 최대 현안, 전국 최대 현안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종 문제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이 한덕수 총리 인종 문제를 놓고 오히려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을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키면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다고 가결시키자니 새 정부, 윤석열 새 정부와의 첫 기세 싸움에서 밀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이 끝나버리니까는 인사청문회 전국이. 자,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키면 오히려 손해다. 자, 역풍 맞을 거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낮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상황까지 몰아온.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오히려 멘붕에 빠지도록 이 상황까지 몰아온 정치력이 상당히 기막히다, 놀랍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열차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한덕수를 부결시키면 오히려 손해다. 그러니 통과될 걸로 기대한다. 자, 통과 안 돼도 좋아. 그런데 민주당 알아서 해 이겁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해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건 이겁니다. 20일 한국을 방문을 하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사, 대북 특사,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것도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바이든이 문재인을 만났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다른 말은 안 붙입니다. 문재인과 만난다는 연락을 백악관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자, 이렇게 이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에 있는, 심중에 있는 말을 듣는 기회가 그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지금은 출근길 또 기차 안에서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코멘트가 나오는 자체가 소통이 그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마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5칸, 6칸에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일일이 다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또 같은 3구 대선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졌죠. 그때 서초에서 당선된 조원희 의원과는 또 각별히 또 셀카도 찍고 이런 친근한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